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하이리빙 사업을 만나면 막 끝없이 듣는 얘기가 시스템이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글쎄, 시스템을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충 우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환경이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환경, 비즈니스를 하는 이 시스템이 좋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좋은 시스템이란 어떤 걸까요? 좋은 시스템. 돈 많이 주는 시스템. 그렇죠. 하지만 시스템이 돈을 주진 않아요, 우리가. 돈은 회사에서 줍니다. 또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따라하기 좋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시스템이 꼭 갖춰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하는 걸 이루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 하이리빙 시스템, 우리 그룹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 그래요. 돈. 맞아요. 근데 그냥 돈 주면 무조건 괜찮아요? 한 달에 한 50원 드릴까요? 그렇죠. 어떤 돈을 원해요? 아니, 돈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큰 돈 바라죠? 네, 큰 돈. 근데 그 큰 돈이 한두 달 들어오다 많은 돈 말고 계속해서 연금처럼 나오고 거기서 계속 증가하면서 나오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라면 괜찮겠죠. 바로 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 하는 이야기 해볼게요.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 종종 성행하고 있는 피라미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단계, 그리고 다단계가 좀 발전된, 변형된 다단계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리빙이 추구하고 있는 소비 플랫폼 비즈니스. 자,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피라미드라는 것은요. 1920, 3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폰지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했다 해서 뭐 폰지 게임, 폰지 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거를 위에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끝없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들어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요. 그러면 위에 사람 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만든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짐 싸서 도망가는 겁니다. 자, 도망가는데 미국의 1930년대는요. 서부에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동부로 가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한 사람이 또 딴 데 가서 똑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피라미드가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미국 국가에서 피라미드 비슷한 것들은 다 잡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피라미드가 어느 정도 이제 종식되는가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피라미드, 그래, 그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좀 안 좋아. 하지만 그 방식 자체는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바로 다단계 판매라는 거예요. 방식은 같은데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게 아니고 돈만큼의 제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맨 밑에 들어온 사람도 제품을 가져갔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던 유통 방식은 뭐냐면요. 방문 판매였어요.
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방문 판매하는 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방문 판매가 미국에서 유행하던 시점인데요. 그 방문 판매하는 이 사원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네가 파는 것만으로 수입이 되잖아. 그런데 이쪽에 다단계로 오면, 우리 회사로 오면 네가 파는 건 당연히 네 수입이 되고, 네가 전달한 사람, 그 사람이 전달한 모든 사람의 매출액이 네 수입으로 잡힐 거야. 와,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래서 방문 판매하던 사람들이 다단계로 다 몰려간 거예요. 다단계가 생기고 나서 미국의 방문 판매는 씨가 말랐어요. 그렇게 성장하던 다단계 판매가 언젠가부터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영업사원들을 흡수해서 하던 다단계 판매였는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영업사원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가 좀 변해야 되겠다 해서 변형된 다단계로 옮겨갑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영업사원을 데려다가 시켰는데, 영업사원이 없으니까, 이미 교육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업사원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판매하도록 만들자 해서 이때부터 다단계 판매에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판매하기 시작을 했죠. 제법 잘 성장했어요. 근데 이 교육이 가미된 변형된 다단계도 어느 순간부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한 90% 이상은 물건 파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영업사원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난 물건 파는 거 싫어. 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싫어. 들어오질 않아요. 야, 그러면 혹시 물건 안 팔고도 부자 되는 방법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자,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래서 현재 물건 팔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진보된 방식이고요. 하이리빙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소비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성장해 가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이야기 중에 가장 궁금한 게 사실 피라미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대충 피라미드는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한동안 가장 많이 피라미드의 도구가 됐던 게 코인이에요. 코인. 그죠? 사실 뭐 코인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뭐 비트코인을 내가 돈 주고 산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투자는 어쨌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성공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하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너는 돈만 투자해. 나머지는 우리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줘서 돈 많이 불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100% 피라미드입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이 늘어나는데 보통 사람들한테 왜 기회를 주겠어요? 지가 다 가져가지. 자, 근데 그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분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마디로 간단히 구분을 해드릴게요. 다단계 판매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어쨌든 이 조직 안에는 이 조직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자와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함께 있어요. 자, 다단계 판매는 뭐냐 하면 먼저 사업자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자 한 명 한 명이 소비자를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들은 회원이 아니에요. 그냥 제품만 쓰는 거야, 이 사람한테서. 그냥 단순 소매하는 거죠. 소매해서 소매장 가서 제품 사는 거랑 똑같이, 방문 판매해서 이 제품 사는 거와 똑같이 그냥 제품 사는 거예요. 여기는 사업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되려면 300만 원어치 제품을 사야만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조건이죠.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이 회원 되려고 300만 원어치 제품 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완전히 구분되어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다단계 회사가 사업이 잘 되려면 이 사업자들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 소비자들이 제품을 꾸준히 써줘야만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그 소비자를 네트워크 안으로 들여오자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는 소비자냐 사업자냐 이런 구분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원 가입할 때 단돈 1원도 들지 않아요. 네가 이 안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고 소비를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소비만 해도 사업자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난 사업하기 싫어 그럼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소비만 하다가 제품 좋네? 나 사업할래? 할 수도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과 수입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가게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돈이 나와요. 직장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죠. 또 일을 하면 또 돈이 나와요. 근데 내가 언젠가 돈이 좀 많이 필요해. 우리 애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가게를 12시간 열던 가게를 18시간을 연다거나 아니면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접 끝나고 알바를 한다거나 일을 더 많이 하면 수입은 더 많아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언제죠? 네, 나이를 먹어서 퇴직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거나 사업하던 게 망하거나 어쨌든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내가 일을 안 하는데 왜 수입을 안 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국민연금에 기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이리빙 사업은 어떨까요? 하이리빙 사업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수입이 요만큼 나와요. 이거 돈 같이 보이세요? 돈하고 비슷한 그거 같죠? 정말 쥐 모만큼 나온. 난 한 달 동안 나름 열심히 했는데 5,700원 나오고 또는 15,000원 나오고 하지만 우리는 또 비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수입이 증가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일한 만큼의 수입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일한 만큼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원래 많이 벌던 사람들은 좀 많이 벌어야 일한 만큼이고 원래 돈을 안 벌던 사람들은 한 달에 한 200-300 벌어도 일한 만큼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하이마스터 사연과 자이언트 사연님이 있어요. 누가 더 열심히 사업할까요? 그걸 누가 알아요? 열심히 하지. 하지만 수입은 자이언트 사연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 자이언트 사연과 로얄 오너가 누가 하이리빙에 투자한 시간이 많을까요? 당연히 자이언트가 저보다는 몇 배 열심히 일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입은 제가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역시 하이리빙도요, 일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와요. 그죠? 뭐, 나이가 먹어서 일을 못하거나 또는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죠? 그런데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계속 나오더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에게 상속된다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우리 딸한테 너한테 상속된다는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다단계 판매는 이와는 조금 달라요. 다단계 판매는요, 첫 달에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하이리빙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는 첫 달부터 수입이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0만 원어치를 샀잖아요. 하이리빙도 300만 원어치 사면 수입돼요. 이 정도. 근데 하이리빙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산 걸 가지고 수입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 좀 바보짓이죠. 어쨌든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이 늘어나요. 또 열심히 하면 수입이 제법 많아지기도 해요. 뭐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수입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 도대체 왜 다단계 회사에서는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기도 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그 회사의 마케팅 플랜과 비즈니스 방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대부분의 다단계 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보상 플랜이 바이너리라는 방식이에요. 바이너리, 줄이라는 얘기죠. 바이너리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어도 딱 둘밖에 못해. 그리고 그 사람도 2사람씩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수입을 어떻게 주느냐? 수입은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양쪽이 같아지는 만큼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똑같이 안고 한쪽은 막 커가는데 한쪽은 좀 덜 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한 일은 딱 나눠서 요만큼입니다. 이걸 작은 실적이죠. 그러니까 소실적 기준으로 수입을 준다. 이만큼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저런 제도가 있다라고 막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제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바이너리, 그러니까 다단계 회사들은 왜 이런 불합리한 바이너리 시스템을 선택할까? 바이너리의 장점이 있어요. 바이너리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이 빨라요. 돌 막 이렇게 나가니까 하이리빙처럼 옆으로 벌려야 되는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성장을 해나갈 수 있어요. 다단계 회사들이 대부분 조금 시작할 때 가지고 시작하는 자본금이 한 5억 언저리의 돈을 가지고 시작해요. 자, 어떤 회사가 5억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돼요. 어쨌든 이 다단계 회사를 하려면 컴퓨터도 사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건물도 임대해야 되고 뭐 행사도 해야 되고 몇 개월 지나면 5억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몇 개월 이내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이 회사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바이너리의 단점은 또 뭐냐? 무너지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빠른 만큼 무너지기도 쉽더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느 날 S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줄 아니까, 야, 성구야, 니네 하이리빙의 오너가 되려면 뭐 7레그가 필요하다며. 근데 우리 회사에 오면 2레그밖에 안 필요해. 둘만 하면 돼. 오, 괜찮아요. 둘만 하면 최고 직급 갈 수 있어. 근데 나도 어차피 사업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한 레그만 해. 나머지 한 레그는 내가 계속 해줄게. 와, 이렇게 본다면 나는 한 사람만 컨택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이리빙을 안 하고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제가 옮겨간 거예요? 사장님들이 옮겨간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한 레그는 스폰서가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만 컨택하면 돼요. 내가 A한테 1번한테 가서 야, 하이리빙, 아니, 나는 하이리빙 하다가 일로 옮겨왔다. 너도 일로 와라. 하면 되는데 한 레그는 역시 내가 해줄게. 왜? 내가 배운 게 그거니까. 해서 한 레그는 1번이 하고 나는 또 1번에 한 레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한테 갑니다. 2번한테 가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한 레그만 해. 내가 하나 해줄게. 3번을 찾아갑니다. 3번한테는 너는 한 레그만 해. 내가 하나 해줄게. 너는 한 레그만 해. 내가 하나 해줄게. 이러느니 그냥 내가 5레그 해가지고 하이마스터 하겠다. 어쨌든 좋아요. 뭐 그렇게 잘 되면 다행인데 문제는 내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한 레그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이 5번을 어디 갔어? 컨택하지 못했어요. 5번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4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한 레그를 해도 반으로 딱 잘려서 이쪽이 제로면 4번에게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4번이 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럼 3번이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2번은 안 해요. 1번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자, 이래서 다단계 회사에서는요, 이런 조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A라는 회사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이런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조금 아까처럼 조직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면 바로 B라는 회사로 옮겨갑니다. 옮겨가긴 가는데 그림이 좀 똑같지 않죠? 1번이 가장 다단계 경험이 많은 거야. 뭔가 눈치 탁 채고는 자기가 먼저 B라는 회사에 가서 가장 만만한 5번을 불러다가 자기 집대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막 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들이 다 내 파트너였는데 내 스폰서가 돼버리고. 자,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음번에는. 그렇죠. 다음번에는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어쨌든 다단계 회사는요, 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수입을 가져가요. 다음번엔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그래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의 꿈은 뭐냐 하면요, 내가 1번으로 옮겨 다니다가 내가 1번으로 갔을 때 그 회사 잘 돼서 내가 대박치고 빠지는 거야. 자,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다 보니까 바이너리 회사에서는요,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착하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딴 데 가야 되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또 딴 데 가니까. 그러니까 다단계 회사는 여러 회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회사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랬고 니네는 저랬고 이걸 막 조율을 하다 보면 또 딴 데 가야 돼. 가장 중요한 건요, 리더들이 존경받지 못해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A라는 리더가 능력 있고 인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다른 사업자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다단계 회사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언젠가 딴 데 갈 거거든. 이 사람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딴 데 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정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어쨌든 비즈니스에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 구심점 역할을 누가 하냐는 거야. 그걸 창업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다단계 회사에 가면 우리 회장님이 하면서 그 회장님을 마치 신격화하고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사이비 종교 하던 사람들이 다단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말 잘하잖아요. 그렇게 존경받는 리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이리빙은요. 오랫동안 사업을 지속한 리더들이 그 노하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녹아 있어요. 하이리빙 20년 이상 한 사람들 제가 여기서 봐도 제법 돼요. 10년 이상 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이 시스템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계속해서 정착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죠. 물론 하이리빙도 처음엔 타회사 시스템을 모방해서 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누가 시스템을 주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하이리빙이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하이리빙에 돈 벌겠다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기존의 다단계나 피라미드 하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기업이 엄청난 자본금 들여서 한댄다. 저기 먹을 거 많겠다 하고 막 몰려든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진로 하이리빙이었잖아요. 진로가 부도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야, 끝났다 이 회사. 근데 그거를 신동방이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신동방도 그 뭐라고 그러더라? 그 비슷한 거에 해서 회사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저는 안타깝게도 그 시기에 하이리빙 사업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1998년 1월 1일 날 이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회사는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몰랐죠. 그래서 1월 1일 날 하이리빙에 온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왔더니 센터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잖아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야, 역시 하이리빙이야 하고 이렇게 뭐 하나 구경했더니 사람들 얘기가 다 틀려. 뭔가 봤더니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절로 가자, 절로 가자. 다 지가 1번 하고 싶어서. 그런 시기에 저는 하이리빙을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 피라미드 하던 사람들이 무슨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다행히 그 당시에 하이리빙을 지켜보자라고 남았던 사람들이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남의 회사에 가서 동냥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키워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기존에 타 회사에서 빌려온 시스템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8단계 A코어 이거 하이리빙 고유 시스템 아니에요. 다른 회사에서 쓰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A코어와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A코어와 제목은 같아도 내용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왜? 이제 하이리빙화된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뒤에서 좀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존경받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회사도 리더가 존경받기를 원해요. 왜? 이성구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 믿음이 회사와 회원 간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참 사업할 때는 그런 믿음 없었어요. 왜? 회사도 얼마 전에 막 떠났으니까 그게 믿음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진 않지. 계속해서 함께 잘 될 거라는 걸 서로 믿으니까. 그래서 회사도 리더가 되면 예우해주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회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리더들한테 어떻게 예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 자, 어쨌든 우리 그룹은요. 우리 그룹만의 독특한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두 번째 인생 디자인 센터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개개인은 모두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나 꿈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될 이 비즈니스의 방향은 어디일까? 해서 부유한 삶, 건강한 삶, 꿈을 이루는 삶, 공유하는 삶이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수 있었고요. 또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비즈니스를 해나가기 위한 시스템으로 5323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또 그냥 책 속에 또는 어디선가 처박혀 있던 꿈을 우리 비즈니스의 전면으로 끄집어낸 드림북이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우리만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시스템들은 사회에서 걸 모방한 게 아니고요. 우리만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요. 우리가 초기 3개월 트레이닝 프로그램 해서 동영상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1차 동영상이 만들어졌고요. 2020년에 2차 동영상을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2020년에 뭐죠? 코로나. 이제 뭐 끝나가니까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네.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시기가 온 거야. 그때 우리가 준비해놨던 우리가 앞으로는 유튜브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그걸 바로 가동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3월 달부터 2020년 3월 달부터 유튜브 이 생방송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비즈니스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이 시스템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오프라인의 균형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이 미팅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미팅이잖아요. 이런 미팅을 생각해내고 만들고 이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건 우리 그룹이 그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참여만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이런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룹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룹이 앞으로도 좀 더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큰 돈을 오랫동안 벌 수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지나요? 네. 사람들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저나 우리 리더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